자,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2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이라이트죠, 사실. 평가는 전체 이제 공부 14개월 하시는 동안 2차 공부 커리큘럼 평가사님의 일정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실무는 제가 시험을 7월에 들어왔는데 19년 7월에 19년 8월부터 계속 했어요. 13개월을 했고 이론 같은 경우는 7개월 2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7개월 정도 했고 법규 같은 경우는 6월 말 이제 1차 끝나고 나서부터 법규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 3개월이랑 근데 그 1차 준비하는 기간에 행정법 기본 강의만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한 5달 정도 되지 않을까. 사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정이 그렇게 짜여진 거죠. 원래는 네네. 이제 3월을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3월 일정이었으면, 원래대로 3월이었으면 2차는 어디까지 했던 거예요? 실무만 하고 음. 3월에 끝나고 1차가 끝나고 이론 법규를 들어갈 생각이었죠. 근데 코로나로 딱 밀리자마자 네. 이론 강의 듣기 시작했다. 네네. 보자마자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법규도, 행정법은 19년 10월. 19년 10월에 법규까지 실무랑 같이 병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까지 하기. 그래서 행정법 기본 강의만 어떻게 꾸역꾸역 듣고 다시 1차랑 실무만 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일정이었으면은 3월까지는 그 실무는 계속 처음부터 쭉 병행했고, 네. 그리고 법규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포기. 네네. 하다가 강의 듣고 포기. 그래서 이제 1차 끝나자마자 이제 사실 이론이랑 법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밀리면서 이론이랑 법규 병행 기간이 1차 하면서 생겼다. 실무부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시기별 공부 방법. 일단은 처음에는 기본 강의를 들었겠죠. 네네. 기본 강의 듣고 복습 어떻게 하셨어요? 복습이요? 복습은 따로 안 했던 것 같은 게 제가 그때 공부할 줄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딱히 복습은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냥 강의 듣고 이해하고 그냥 한번 끄적여 보다가 끄적이는 게 뭐예요? 그냥 뭐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돌려보고 문제 한번 예제에 있는 거 한번 돌려보고 근데 기본소에 있는 예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거 그냥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못 풀 만한 문제를 넣어놔서 사실 풀다가 왜 이렇게 되지? 모르겠다. 넘겨.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들었나봐요. 네네. 처음에는 일단 듣고 그때는 제가 사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접근법을 모르겠어서 듣고 그냥 필기하고 한두 번씩 보고 그렇구나. 기본 강의 돌리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천점? 네네. 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는 진짜 그냥 들으면서 그렇구나 느낌이었는데 문제풀이 가니까 진짜 전혀 접목이 진짜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회계처럼 진짜 그냥 문제 노가다 해야 되는구나. 계속 풀었죠, 문제. 뭐 천점을 일단은 계속 풀었어요? 1000점을 한 3번, 2번 정도 풀고 종합 넘어가고 기출도 돌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단과가 있거든요. 단과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 같은 거 한 2-3번씩 돌리면서 가다가 근데 중간에 막 돌아왔어요. 1000점을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하다가 1000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는데 예전에 느낌이랑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냥 넘어갔네? 좀 이렇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00점은 한 5번, 6번 돌린 것 같고 종합도 한 5번 돌린 것 같고 기출 많이 돌렸다. 기출도 한 5번 돌렸고 단과 문제도 한 3번씩 돌렸고 스터디 문제도 이제 가져와가지고 돌리다가 제가 제 동기랑 스터디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강사들 문제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강사들 문제도 있구나. 그 강사님들 문제도 다 가져와서 계속 풀었죠, 그냥. 하루에 100점, 200점. 그렇게 풀고, 근데 맨날 그렇게 풀다 보면 문제가 부족해요. 풀고 또 푸는 거죠. 또 풀어야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나 이 문제 풀었는데, 다 맞추지 않을까? 틀린 거 꼭 하나씩 나와요. 꼭 나와가지고, 역시 다시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다 싶은 것도 다시 계속 풀었어요. 네. 근데 1000점은 왜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1000점을 풀면서 깔끔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전체적인 흐름이랑 문장이 중간중간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실무는. 그거에 막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거죠. 그게 보이나 안 보이나. 내가 지금 봤을 때 보이면은 실력이 늘었구나. 안 보이면 아직도 부족하네. 아직도 요 문장은 내가 해석이 안 되는구나. 네네네. 그렇게 해서 좀 실력이 올라가는 또 그런 걸로 좀 썼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풀었던 스터디 문제도 똑같이 1000점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보니까 예전에 잘 몰랐던 게 보이는 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은 다른 강사님 문제 풀기 전까지는 1000점
종합 기출을 몇 번 정도 돌렸어요? 기출은 잘 모르겠는데 천점은 한 3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종합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종합 문제는 좀 별로다 싶은 문제도 좀 많았어가지고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버리고 간 문제도 많았고. 아, 그러면 약간 핵심은 1000점 많이 풀고 기출 많이 풀었어요? 처음에는 일단 1000점을 좀 많이 풀었고 1000점은 이제 딱 이건 안 풀어도 된다 싶을 땐 버리고 기출은 이제 계속 봤죠. 기출은 꾸준히 본 것 같아요. 20회부터 30회까지를 한 5-6번 보고 들어갔으니까 몇 회, 몇 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대충 알아요. 아, 그럼 이런 약간 시험 볼 때까지 커리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하루에 뭐 문제를 일단 꾸준히 풀었다. 뭐 몇 점씩 꾸준히 풀었다. 이런 거고 문제를 네네. 이제 그때 이번 한번 기출 풀어볼까? 기출 풀고 뭐 이번 다른 강사님 뭐 문제 풀어볼까? 갖다 풀고 문제 없네? 다시 돌아가서 풀고 네네네. 이런 좀 스타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루에 몇 점 정도 푸셨어요? 처음에는 150점에서 200점씩 풀었었는데 많이 풀었네. 네, 아무래도 실무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틀리면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 틀리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풀고 좀 딱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틀리잖아요. 불안감이 생겨요. 불안해. 다른 문제 또 풀고 다 맞을 때까지 그냥 다른 문제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틀린다 싶으면 모르겠다. 다음날에 또 다른 문제 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이론을 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이론에 좀 많이 시간을 줘야 돼가지고 하루에 한 50점에서 100점 그 정도밖에 못 푼 것 같아요. 실무 내가 조금 늘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혹시 있었어요? 네네,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해야 되나? 딱 문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3방식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오피스 평가라던가 복합 부동산 이런 거 딱 나오면은 3방식이네, 복합이네, 감식 실조 하고 원비수 한 다음에 딱 보는 거죠. 문제를 보면서 이거 있네, 원가 있네, 수익 있네, 비교 있네. 이 정도 왁구는 다 잡고 이제 왁구를 전혀 틀리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세부적인 계산만 좀 틀릴 때 고를 때 이제 좀 줄이기 시작했죠. 실무는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제 이론 복귀해야 되겠다. 네네네. 왁구는 뭐 다 잡을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평가사님 생각하시기에 내가 요거는 진짜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실무 공부한 건 잘한 것 같다. 문제 계속 푸는 거? 양치기. 네, 진짜 그냥 실무는 근데 이제 양으로 때려박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이라 너무 접목이 안 돼요, 실무가. 진짜 그냥 근데 너무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런 유형도 있구나, 이런 유형도 있구나, 이런 유형도 있구나. 유형을 계속 집어넣어서 진짜 유형을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은 뭐 처음 보는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처음 보는 유형이 나와도 이거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라는 감이 딱 생겼는데 이 감이 생긴 이유가 이 유형도 보고 저 유형도 보고 그냥 유형을 머릿속에 다 때려박으니까 그게 막 짬뽕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때려박아서 좀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저도 학교 쓰기를 쭉 찍으면서 이렇게 많은 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문제풀이를 좀 적게 푸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스타일마다 다른데 이것도 우리 실무 공부하는 한 가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양치기 하면서 유형으로 때려 박아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충은 다 풀 수 있어. 저도 사실은 2년차 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실무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요렇게 공부하는 건 조금 돌아갔다.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실무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좀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뭐 점수도 괜찮게 받았고. 몇 점 나오셨어요? 56.5요. 되게 고득점 쪽. 네, 동기 만난 사람들 중에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수석이 63.5였거든요. 제가 56.5 나와가지고 동기를 한 10명 넘게 만난 것 같은데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일단 다들 좀 듣고 놀라더라고요. 56.5? 자, 구체적인 시험장 얘기는 또 다음 편에서 해보고요. 네. 실무 공부 방법 이 정도 얘기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론 이제 또 시기별로 공부 방법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일단 2월 말에 강의를 끊었어요. 강의를 끊었는데 작년 강의 들으신 거죠? 네네. 저 19년도에 이미 찍혀있던 거 들었어요. 기본 강의하고 목차 강의랑 문제풀이 1, 2가 묶여있는 강의였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94만 원이었나. 사실 엄마한테 좀 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걸 끊었거든요. 끊어서 기본 이론을 따라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일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 이론은 어떻게 듣긴 했어요. 듣고 목차 강의를 갔는데
목차 강의 가니까 목차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잠깐만. 그 전에 네. 기본 강의를 대충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의미요? 그냥 뭐 강의 듣고 복습을 했나요? 복습이요? 그냥 뭐 읽어보고 끄덕끄덕 했다. 이론은 문제가 없잖아요. 일단. 사실 읽고는 봤거든요. 그 강사님이 이제 음. 강의를 듣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해가 고개가 끄덕끄덕 되면 넘어가라고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이질 않더라고요. 뭔 소리지? 모르겠어. 모르겠다. 넘어갔어요 그냥. 시간이 여기서 그럼 약간 궁금한 거는 정말 그냥 가볍게 보고 모르겠다 넘어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꽤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좀 이러고서 이건 안 되겠다고 넘어갔어요? 인터넷 검색도 한두 번 해봤는데 기본 이론 들을 때는 우선은 그냥 넘어갔어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던 거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때 그때 좀 많이 찾아보면서 저는 쭉 읽는 스타일보다 발췌독하는 느낌? 문제를 풀다가 요 문제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은 요걸 풀어보고 내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대로 목차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 거 읽어보고 기본서 읽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좀 자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만 읽으면. 저 완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진짜. 저도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네. 법규 문제를 기본 강의 때부터 그냥 풀게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서만 읽어서 학습이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약간 뭐 철학과 나오시거나 약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좀 발달하신 분들이야. 근데 이제 저만 해도 공대 나오고 수학 문제 같은 거는 풀면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를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편이지. 그리고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포커싱이 잡히니까. 근데 기본 이론 볼 때는 뭘 어떻게 공부하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저도 조언을 좀 사람들한테 해줄 때는 일단 문제로 부딪혀라. 그게 생각보다는 이제 가장 빠른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가이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행착오가 조금 줄겠다. 근데 확실히 그게 빨라요. 약간 이제 제 강의 쪽 얘기하면은 카페 가면은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사람들이 맞고 잡아서 답안을 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 이론은 답안 쓸 만큼 빨리빨리 가르치고 일단 답안부터 쓰면서 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하면 그때는 되게 빨리 외워지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하고 외우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공부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제 평가사님도 제가 보니까 문제 위주로 네네. 일단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네네. 이론을 공부했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네. 나아요. 네네.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공부를 하는 거죠. 네네. 이론 기본 강의를 가볍게 듣고 문제풀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 풀면서 그때 좀 감이 왔어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목차를 잡아보면서 이론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라고 잡았고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제 서술을 또 들어가잖아요. 서술을 하면서 먼저 서술을 해봤어요. 보고 목차를 보고 서술을 해보고 서술을 하면서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일단 써봐요. 일단 이렇게 쓰면 되나? 써보고 강사님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고 강사님 이렇게 썼구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되는구나. 그 방향성을 계속 머리에 넣었던 것 같아요. 방향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글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관통하는 어떤 그런 방향? 진짜 뭐라 그러지? 전부 다 그 포괄한 느낌? 그냥 딱 뭐라고 찝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규정을 다 외워야 된다거나 규정 같은 게 막 몇 조 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게 있다. 뭐 이런 거 있다. 진짜 좀 가볍게만 나열하고 가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뭉뚱그려서 쓰고 간다던가 딱 봤을 때 잘 썼다라기보단 맞는 말인데 틀린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좀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서술은 그런 식으로 했고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님 답지 보면서도 되게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풀이가 좋은 것 같아요. 문제를 그냥 많이 풀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문제도 강사님들마다 사실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는데, 그, 평가사님이 들은 강사님의 문제만 반복해서, 문제랑 기출,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출만,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1, 2 과정이 기출문제 컬이거든요. 그래서 전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것만 한 5번 돌리고. 실무처럼 다른 스터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한 거는 처음에 서술은 됐어요. 뭔 얘기냐면 저는 논술 답안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네네. 그래서 글을 쓰라 그랬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그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 사고가 그런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평가사님 어떻게 좀 서술하라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쓰셨나요? 머릿속에 내용이 있으면 대충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술이 아는 게 있어요. 서술이 되잖아요. 아는 게 있으면 대충은 뭐 써지는데 이쁘게 써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 쓰면서 그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 뭐지? 문장에 비문이 안 나오게? 요거를 처음에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술 호응이 다 되고 문장에 비문이 안 나오고 뭐 수동태 똑바로 쓰고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해서 문장력 자체를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간. 네, 그거를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중점을 둬서 했었고, 뭐 한 2주 정도만 그렇게 계속 자기 첨삭이라고 해야 되나? 딱 써보고, 딱 봐요. 딱 보면서 비문이 있나 없나. 비문 있으면 비문 체크하고, 이렇게 썼네? 왜 이렇게 썼지? 딱 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 비문이나 이상한 문장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문장 짧게 쓰고 뭐 약간 이런 것들 많이 하셨겠네요. 네네, 최대한 키워드만 있으면 내가 문장을 쓸 수 있는 좀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론도 암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2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엔 사실 암기를 많이 못했어요. 총론 부분만 좀 구조 짜고 이해하고 그 부분만 조금 암기하고 했거든요. 그것도 암기를 완벽하게 못했어요. 구조 짜고 암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 강사님께서 이제 짜준 건데 그 목차라고 해야 되죠? 기본 개괄적인 목차? 목차? 네, 그거를 머릿속에 체화를 시키고 지금도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체화를 시키고 최대한 그거를 체화를 시켜서 그 단계별로 해서 그거를 일단 잡고 내용적인 부분 사실 잘 암기를 못했어요. 많이 암기를 못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쓴 것 같아요. 웬만해서 총론 부분, 강론 부분은 거의 못하고 들어갔어요. 암기를 거의 못했죠. 그래서 총론 나오면 45점이고 뭐 강론 많이 섞여 나오면 꽈락이다 이러고 들어갔죠. 그냥 다행히 근데 총론에서 대부분 나왔고 3번이 강론이었거든요. 도시정비하고 보상 이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도시정비 파트는 정리를 했었고 뭐 도시정비하고 보상 차이가 뭐 객관적 가치랑 주관적 가치 뭐 누구나 다 알 테니까 그거는 그냥 뭐 그거 차이 쓰는 거구나 대충 썼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론 공부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처음에 이론 공부는 딱히 암기 안 하고 가볍게 들었다 그랬어요. 네네. 그럼 두 번째 문제풀이 들을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쓰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 이해했던 거 바탕으로 어떻게든 한번 써봤다고 이해했던 거 최대한 이해했던 거 위주로 쓰려고 노력을 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해서 쓴다기보다 이해한 거 위주로 제가 그냥 키워드 떠오르면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문장 만들어서 풀었는 네, 문장을 직접 만들어서 쓰려고 했고 그게 키워드도 안 떠오르면 그냥 써요. 그냥 이거 뭐였더라? 이거였던 것 같은데 쓰고 강사님 답안이랑 비교를 하면은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내가 틀린 거하고 맞는 게 딱 되니까 맞는 게 확 들어오니까 머리에 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이해한 거를 그 문장으로 끄집어내 쓰는 연습을 많이 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암기는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판에 좀 바짝 하신 것 같고 네네. 아닌가? 맞아요? 거의 안 했어요. 2차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답안을 쓰는 연습 외에도 이론 학습을 계속 꾸준히 조금 했어야 되잖아요. 네, 충분 부분이라도. 네. 그거는 어떻게 책 읽었어요? 계속 목차 잡고 계속 서술을 해봤어요. 어쨌든 평가는 그냥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네. 문제 보고 내가 이 부분 잘 모르는구나 하고 총론 그럼 다시 정리하고. 네, 이제 문제를 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냥 대충 써보고 보면은 머릿속에 확 들어오니까 암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암기가 된 부분도 있고 보다 보면 이제 틀린 부분도 나오면은 기본서나 답안지하고 비교하면서 틀린 부분 나오면 답안지는 이렇게 썼는데 난 이렇게 썼네? 기본서로 가서 그냥 기본서 한번 읽으면 이게 이거구나.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 몰랐던 게 지금은 이렇게 3개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적 없었어요. 문제 풀다가 예를 들면 강론이야. 사실 강론도 지어 쓰려면 뭐 써볼 수는 있는데 이건 모르겠다. 그냥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강론조차도 진짜 어떻게든 내가 한번 써보고 다시 체킹을 한 건지. 강론은 최대한 제가 2차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강론을 암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론은 써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해 위주?
법령에 있는 정확한 문구나 키워드 이런 거 위주보다는 음. 그냥 이해했던 대로 위주대로 그냥 실무 문제에서 나왔던 그 실무 문제가 머릿속에 유형이 다 웬만해서 들어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요거는 그 문제 아닐까 하고 좀 비슷하게 써낸 오히려 실무 지식으로 조금 이렇게 돌려쳐가지고. 네네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죠. 이게 어차피 2차 시험장은 요번에 들어갈 때 시행착오 느낌으로 들어간 거라 제 실력 체크하고 들어간 거라 사실 강론은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 방법 중에 다시 한번 좀 내가 그래도 요거 잘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혼자 문장 쓰는 연습을 한 거. 문장을 외운다기보단 그냥 문장을 만들었을 키워드 한두 개 스스로 잡아놓고 그거 위주로 문장을 써보려고 노력한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그냥 문장이 써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키워드 하나만 떠오르면 바로 말로도 할 수 있고 문장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시험뿐만 아니라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키워드 하나만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막 갖다 바를 수 있으니까 말도 할 수 있고 면접이나 이런 데서 좀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봐도 이론은 그렇게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문제 갖다 놓고 그렇게 푸는 게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근데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나요. 왜냐면은 뭔가 잘 모르는데 자꾸 뭔가 머릿속을 쥐어짜내서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좀 힘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밥 먹을 때도 막 영향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냥 이런 거 밥 먹으면 생각했어요. 뭐가 있을까? 계속 그냥 혼자 생각 계속 돌리고 자기 전에도 막 뭐가 있지? 또 있지 않을까? 막 혼자 계속 생각하고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가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딱 이렇게 공부했어요. 진짜요? 뭐냐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그 시험장 사실 10분 15분에 그냥 거의 7할은 끝나잖아요. 그 목차 딱 짜는 거에서. 네. 그때 쥐어 짜내서 쓰는 거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맞아요. 쥐어 짜내서 쓰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쓰진 않았는데 뭔가 답안 자체가 조금 다른 애들이랑도 조금 다르고 되게 좋은, 그래도 뭔가 되게 고심해서 나온 듯한 목차들로 구성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 위주로 약간 쥐어짜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계속 생각해보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건가요? 네.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법규 얘기합시다. 법규 공부 3개월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행정법 듣고 그 외에 3개월이죠. 네. 자, 행정법 들을 때는 이제 1차 기간 중에 한번 사실 법규 병행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때는 뭐 강의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강의 끝까지는 들었어요? 끝까지는 들었어요. 복습은 한두 번 정도 돌리긴 했는데, 사실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그냥 기본서만 보는 느낌이라 잘 안 와닿았어요. 확실히 문제풀이가 없으니까, 기본서만 봐가지고는 이 이론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서술을 하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술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책도 완전 그 행정법 책이라기보다 좀 요약서로 나온 거라 학설도 많이 빠져있고 해가지고 그냥 개괄적인 느낌만 잡는 그런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딱히 남는 건 없었겠네요. 좀 뭔가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네, 익숙해지긴 했어요. 대충 구도 잡히고. 자, 그 다음에 3개월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3개월 행정법을 일단 다시 들었죠. 기본 강의 다시 듣고? 네, 다시 듣고 개별법 듣고 그 행정법 타 국가시험 기출문제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풀면서 행정법 단문을 어느 정도 외웠어요. 근데 그 강사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이 올해 2번 감액경정 쪽이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감액. 그거 나올 거다. 30회 1번으로 나왔던 문제죠. 다들 멘붕했던 원처분이냐 변경처분이냐 소외 대상이. 이게 또 나올 거라고 엄청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개인가 있었거든요. 케이스가. 5개인가? 그거를 일단 다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것만 일단 다 외우고 사실 나머지는 크게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정도만 다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외우고 개별법은 기본 이론만 듣고 들어갔어요. 암기 따로 안 하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공부 방법을 물어볼 게 없네요. 네, 진짜 제가 운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법규가 왜 51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제 느낌이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요번에 3번, 4번이 약간 특히 3번 같은 경우가 법규랑 좀 무관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법규를 좀 몰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점수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법규 공부 방법은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그럼 행정법 단문 암기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물어봅시다. 행정법은 답안지를 외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기본 단문 이론을 외운 거예요? 강사님이 이제 문제를 들고 오고 강사님이 이제 목차를 잡아서 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차가
예를 들어서 원고적 격이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외웠어요. 그거를 일단 큰 대목차를 외우고 세부 목차를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려고 했어요. 그냥 안의 내용은? 안의 내용은 일단 목차부터 외우고 근데 목차만 외워도 어느 정도는 써지더라고요. 안에 있는 내용이. 근데 세부적인 부분도 이제 최대한 다듬으려고 했는데 다 외우긴 했거든요. 행정법 단문 한 50개 정도 다 외우고 아, 개별법은 많이 못 외웠어요? 개별법은 거의 외우질 못했어요. 요번에 공물의 수용 가능성도 제가 학설 막 창조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아예 몰라가지고. 지어 쓰는 거는 훈련이 잘 돼 있거든. 네. 이론을 하도 네네네. 지어 써내다 보니까. 아니, 뭐 긍정설 부정설이 있겠지. 이러고. 맞아요. 그러면은 법규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로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기억 그런 게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런 거 어떻게 대처했는지. 가장 힘들었던 게 혼자 공부하는 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컸죠. 저는 이제 맨날 독서실 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친구들이 단톡방에 지 여자친구랑 막 여행 간 거, 밥 먹는 거, 데이트하는 거,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청춘을 팍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얘네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맞는 걸까? 요거 떨어지면은 얘네 재밌게 놀기라도 했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말상대도 없고 혼잣말이 많이 늘었죠. 그럴 때 무슨 생각했어요? 이거 붙어서 너네보다 잘 된다. 오히려 승화시켰군요. 네. 그래 너네 열심히 놀아봐. 나중에 나랑 격차 많이 벌어져 있을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했죠. 맞아요. 그렇게 이게 땔감을 이제 그 에너지로 쑤셔서 박아야 돼. 네네. 수험생들한테 실무 이런 법규 공부와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제가 공부한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 같은 경우는 혹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조문? 이게 제가 과외를 2분 해봤는데 2분 다 법조문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복합부동산이면 감칙 7조부터 쓰고 가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법조문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많이 풀고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좀 그런 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좀 이번에 막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막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뭐가 있을까 혼자 막 생각해 보겠거든요. 혼자 막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 위기가 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강사님은 세계 경제 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서 이거를 코로나로 바꾸고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막 혼자 풀어보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문장 만들고 이론적인 부분은 2차 시험 끝나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될 때 생각도 혼자 할 수 있고 문장도 혼자 쓸 수 있고 뭐 목차도 다 잡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론적인 정확한 키워드나 이런 거를 이제 외우기 시작했죠. 서브를 만들어서. 서브는 그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진짜 암기보다도 아까 얘기한 얘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 써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디테일한 거 이제 잡아 나간다. 네. 모르는 게 나와도 대충은 바를 수 있을 정도? 대충은 내가 생각해서 이거이지 않을까 하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전 암기를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론에 약간 오히려 저는 정석 같아요. 그런가요? 물론 이제 암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 좀 이론은 스타일이 갈리니까 이해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암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 쪽으로 할 때는 진짜 딱 평가사님처럼 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 뭐 막 합격 수기들 보고 그랬을 때 참 평가사님처럼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평가사님처럼은 잘 못했던 게 뭘 생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보고 뭐 어떤 생각을 할 게 있어 이렇다는데?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되게 헤맸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위주로 푼 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똑같은 얘기라 그렇지만 평가사님 아까 한 얘기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 스스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이제
답안 목차로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거. 네. 그게 사실은 평가사한테 굉장히 요구되는 자질이거든요. 실제 현업을 하면 실무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평가를 해놨을 때, 내가 잘못된 평가를 했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이런 논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그 공격 방어 논리를 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걸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 거고, 그걸 잘하면 나름의 논리적이 있는 일견 타당한 평가가 돼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공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약간 가벼운 에피소드로 평가님 이제 시험 봤을 때 얘기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시험 당일이요? 뭐 일단 시험 전날부터 전날에 뭐 했어요? 행정법 문제 풀었어요. 뭔가 뭐 막판 대비라는 그런 느낌으로 딱 한 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안 돼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제 진도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계속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2차 시험이 있다고 이거를 다 뭉개버리고 막 다 훑는 형식으로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떨어지고 내년에 붙을 거니까 나는 내년에 붙어야 되는데 올해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그렇게 할 바에 내 길대로 가다가 2차 시험 한번 뭐 장난삼아 보고 내년에 이제 2년차에 붙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커리큘럼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면 뭐 그냥 평소처럼 자고 일어나서 시험 보러 갔겠네요. 네네. 뭐 평소처럼 한 6시간, 7시간 잤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침에는 항상 피곤했어서.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제 아메리카노 500ml짜리 사서 이제 원샷? 그 정도. 카페인 네. 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당일날 실무시험지 딱 받았어. 네. 거기서부터. 와, 조졌다. 진짜 속된 말로 조졌다. 그 느낌이 딱 보자마자 왔어요? 저는 내가 아는 유형이 아니야. 네, 일단 저는 1, 2, 3, 4번을 먼저 보거든요. 1번 보고 유형이랑 목적 먼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2번, 3번, 4번 다 훑어봐요. 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와? 1번 같은 경우는 전 영어권이 또 나올 줄 몰랐거든요. 30회에 나와가지고. 근데 영어권 뭐 스터디에서 많이 풀어봤으니까 영어권 또 나왔네? 신기하다. 3방식이네? 이거는 풀만하겠다 싶고 넘어갔는데 2번을 보는데 글자가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3번을 보는데 뭐 이상한 도면이 나온 거예요. 뭐야 이건 넘어가고 4번을 보는데 이거 27에 4번 그거구나. 일부 편입? 부상. 이거부터 풀었죠. 이거는 내가 정리 다 해놨다. 풀고 정확하게 스톱워치를 봤는데 13분이었어요. 문제 훑는데 3분에 요거 푸는데 10분. 마지막 문제 몇 점이었어요? 10점이요. 오케이. 그리고 1번으로 넘어갔죠. 2번, 3번은 도저히 좀 먼저 건들면 진짜 망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잘했다. 그래서 1번을 가고 1번을 갔는데 1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문제 분석하는데 8분이 걸렸어요. 3방식인데 8분 동안 했는데 좀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30회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 자산을 비영업용 자산이라고 줬는데 31회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문구를 명확하게 안 줬어요. 그냥 재무제표에다 투자 자산을 해놓고 뭐 비영업용 자산이 뭐 따로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30회 1번에 내가 알려줬으니까 요거 이번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봐. 좀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건가? 사실 반쯤 찍었거든요. 사실 반신반의로. 근데 그렇게 해서 풀고 영업용이랑 비영업용을 막 나눠가지고 막 다 구했어요. 방식마다 200억, 240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1번 푸는데 60분 걸렸어요. 1번 풀고 시계를 봤는데 70분 정도 지났더라고요. 30분이 남은 거예요. 30분 동안 2번이랑 3번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딱 머릿속에 스쳐갔던 게 시험 붙고 싶으면 무조건 완주를 해야 된다. 다 못 풀어도. 그 생각이 떠올랐죠. 그냥 대충 치고 가자. 대충 바르고 가자. 2번을 보는데 문제 분석이 똑바로 안 됐어요. 근데 그냥 뭐 대충 그냥 바르고 1번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진짜 한두 줄 쓰고 목차 3개 잡아서 2번은 그 테이블만 그렸어요. 테이블 그리라네? 테이블 그려야지. 테이블 딱 그리고 넘어갔어요. 할인율 이제 현가율을 구하라는데 도저히 못 구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테이블만 진짜 빠르게 그리고 넘어갔어요. 한 15분 걸렸나? 3번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었는데 3번은 사실 도면을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도면을 보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보상이랑 도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고. 네네. 네, 보상도로. 보상도로? 사실상사도인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제도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소물음 1, 소물음 2가 있었거든요. 딱 봐도 비교되는
대칭 구조. 네, 대칭 구조더라고요. 딱 봐도. 근데 사실상 사도가 나오면 사실상 사도 3분의 1 평가인데 반대는 대지 100% 평가. 그래서 1번은 뭐 피수용자 입장에서 뭐 돈 수용자 입장에서 돈 더 주기 싫으니까 뭐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겠자고 사실상 사도다 쓰고 사실상 사도로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돈 더 받고 싶으니까 뭐 대지로 한다고 대지로 본다 대지로 풀고 진짜 빨리 치고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그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와, 생각보다 엄청 잘했더라고요. 저 37점 예상했거든요, 실무. 근데 56점이 나오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게 풀었구나. 뭐 동기들이랑 구체적으로는 시험 문제 이런 건 얘기는 안 했죠? 동기들이랑 좀 했죠. 뭐 실무 몇 점 나왔냐, 실무 어떻게 풀었냐. 근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왜 뭐 때문에 잘 나온 것 같아요? 1번을 일단 좀 잘 봤더라고요. 1번에서 30점을 가져가서. 그거 점수는 부분 점수 확인했어요? 네네. 1번에서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고 3번도 의외로 점수가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몇 퍼센트 줬어요? 55%? 20점 중에 11점 줬더라고요. 저 그게 3번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유인 모정치를 줬었거든요. 1.45, 1.3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못 보고 그 밖의 유인 안 줬네? 하고 그냥 1 쓰고 각주 치고 미재시인바 대등 판단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점수 많이 깔릴 줄 알았어요. 근데도 11점 나온 거 보면 다들 잘 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는 저도 흥미진진했네요. 실무는 진짜 어쨌든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 실무 공부도 좀 더 했잖아요. 그 시험을 보고서 실무 공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나요? 실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단 실무는 그냥 뭐 방향성은 다 잡혀 있었거든요. 하긴 점수 그래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었으니까 그 문제를 좀 많이 봤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시험장에서요? 네, 저는 어차피 시험 붙으려고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긴장감을 느끼고 여기서 나온 문제를 토대로 다시 방향성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2번이랑 3번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2번은 봤는데 2번은 좀 아쉬웠던 게 시간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번은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강의 듣고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모르겠더라고요. 3번. 그 다음에 이론 문제를 받았습니다. 네. 이론은 좀 무난했어요. 그쵸? 이론은 좀 실무에 비해서 할 만하더라고요. 딱 받았는데 역시 전 1, 2, 3, 4번을 다 보거든요. 1번 보는데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개념을 쓰래요. 한 번도 못 본 거거든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스? 2번도 이상해 문제가. 패스. 3번? 3번 할 줄 알지. 일단 체크. 4번 봤는데 와, 강사님이 강조했던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조건부 평가가. 와, 조건부 평가구나. 진짜 이거 문제지를 받자마자 바로 썼어요. 목차 잡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3번을 풀었던 것 같아요. 3번 뭐 무난했으니까 3번 쓰고 그 다음에 2번을 했는데 2번은 사실 좀 위화했거든요. 이게 뭘 묻는 거지?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그냥 발랐고 1번도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1번 잘 못 썼어. 1번 좀 어렵더라고.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쓰긴 했었어. 100분 안에 다 쓰니까 한 91분 정도 지났더라고요. 오, 시간은 좀 괜찮아요. 네, 시간은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남아서 마지막 문제에 최대한 목차 하나 더 한 5분 정도 생각해서 하나 더 쥐어짜고 그랬죠. 그 쥐어짜는 그 맛이 있죠. 네네. 가서 잘 쓰는 게 이론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론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딱 끝나고는 어떤 느낌 받았어요? 뭐 실무 끝나고는 뭐 망했다고. 이론 끝나고는? 이론 끝나고 그래도 이론은 그래도 한 45점만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대로 딱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꽈락이 나오면 제가 공부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발 이론 한 45점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론은 이대로만 계속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45점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몇 점 나왔어요? 47점이요. 다행히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규 딱 받았어요. 법규는 딱 받았을 때 이거 25점이다. 개별법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 개별법인 거예요. 80점 정도가 개별법이었거든요. 계산해봤을 때. 그래서 법규는 힘들겠다. 나 풀긴 했죠. 뭐. 1번이랑 2번은 썼던 것 같거든요. 대충 아는 거여서. 3번이 공물의 수용 가능성이었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학설, 판례, 검토, 창조해서 쓱 넘어갔어요.
2번은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썼던 것 같은데 사실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3번은 이거 이론 시간에 한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회계사가 평가한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위주로 해서 그냥 딱 한 페이지 저 도저히 한 페이지 이상 못 쓰겠더라고. 한 페이지 쓰고 대충 해서 넘어갔어. 4번은 타당성 조사 관련된 거였는데 이게 제가 감사법 8조랑 령 8조인 거를 이론에서 공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대충. 그냥 그거 위주로 썼던 것 같아. 법규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51.5요. 법규를 되게 후하게 엄청 후하게 줬어 이번에. 진짜 실무에서 다 칼질한 거 법규에서 엄청 많이 끌어준 느낌이라 자 그래서 붙을 수 있었어. 법규가 사실 뭐 냉정히 말하면 운이 좀 좋았네요. 근데 행정법 위주로 하고 개별법 위주로 행정법 위주로 공부했는데 개별법이 나왔고 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뭐 다 쓰지도 못했을 것 같고 네 어떻게든 구색대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 몰랐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도 만들어 써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모르는 그냥 뭐라도 만들어 써야지 대충 쓰고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은 진짜 합격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겠어요. 저 전산 오류 난 줄 알았어요 진짜. 내일 취소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루 기다려보자 취소될 수도 있다. 법규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네 25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 법규 100분 다 열심히 쓰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제가 70분 쓰고 20분 졸다가 10분 뭐 먹을지 일주일 동안 쉬면서 뭐 할지 생각했어요. 대박이다. 좀 붙은 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사님이 자꾸 사실 이제 뭐 아까 저랑 계속 얘기하시는 건 운 좋아서 붙었는데 뭐 합격 쓰기 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평가사님이 모르는 그런 평가사님의 어떤 좋은 공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70분 동안 썼으면 양도 다 못 채운 거네요? 네, 한 12페이지 썼어요. 진짜? 네. 대박이다.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자, 시험 전날, 시험 날 후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Q&A, 평가사님한테 질문해주신 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